여러분 혹시 한양 도성길 아시나요? 서울 둘레길처럼 완주하면 서울시장 명의의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낙산 구간과 흥인지문 구간 총 4.5km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낙산공원에 왔으니까 잠시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요즘 도성길이 외국인 관광객분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번화가도 좋지만 이런 것도 한 번쯤 와보면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낙산공원에 올라오면 낙산공원 간판 앞이나 조망지점 앞에서 얼굴이 보이게 인증사진을 찍으셔야 나중에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에 올라왔으면 정상을 한번 가봐야겠죠? 역시 경치가 끝내주네요. 안 올라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낙산에 올라오시면 무조건 정상에 꼭 한번 와보세요. 날씨도 좋고 경치도 정말 예술입니다. 여러분들 한양 도성길 걸으실 때 성벽 바깥쪽 말고 안쪽 길로 걸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높아서 훨씬 경치가 잘 보이네요. 성벽을 따라서 계속 걸으니 어느새 이화 벽화마을이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화 벽화마을 가보셨나요? 이곳에 카페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는 경치도 일품입니다. 경치 보이시나요? 이화 벽화마을은 길도 예쁘고 경치도 예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양 도성길 낙산 구간은 한성대 입구역부터 동대문역까지인데 이제 동대문역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 봐서 해가 안 지면 흥인지문 구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도성 박물관이 보이네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눌러서 잠깐 보고 오셔도 됩니다. 이제 동대문역에 거의 다 왔네요. 저기 흥인지문이 보입니다. 한양도성길을 걸어보니 경치가 좋아서 걸을 맛이 나는데요. 한양도성길은 가벼운 산책 코스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흥인지문 앞에서는 서울 한양도성 어플을 다운받으면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데요. 저도 이곳에서 스탬프 좀 찍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흥인지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웅장하네요. 아직 해가 지지 않아서 흥인지문 코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 지는 평화시장과 청계천의 풍경 잠시 감상하시죠. 반대쪽에는 오간수문이 보입니다. 왼쪽 아래에 5칸으로 된 수문이 보이시나요? DDP가 보입니다. 저번에 DDP에서 하는 전시들도 올렸었는데 여기서 또 보니까 반갑네요. 이곳은 2간수문입니다. 아까 5간수문은 칸이 5개였다면 2간수문은 칸이 2개입니다.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이 보입니다. 그 옆에 동대문 역사관도 보이네요. 그 옆에 갤러리 문도 있네요. 광희문이 보이네요. 천장에 용 그림이 있네요. 궁이나 성문 등에 그려진 이런 그림들을 단청이라고 부릅니다. 흥인지문 코스는 동대문역부터 동대입구역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양도성 성곽 잔종 구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성곽 멸실 구간이라고 하네요. 한양 도성길은 완주를 하면 배지를 받을 수 있는데 각 계절별로 색깔이 다른 배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배지를 모으면 최종적으로 메탈 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장충체육관 뒤로 펼쳐지는 노을이 굉장히 멋지네요. 해가 지는 관계로 오늘은 흥인지문 코스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리트립은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시작됩니다. 장충체육관이 보입니다.
지난번에 한양 도성길 낙산 코스와 흥인지문 코스를 갔었는데 오늘은 남산 코스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산 코스가 시작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걸을 맛이 나네요. 강아지가 너무 귀엽습니다. 소나무들이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신기하게 생긴 소나무가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자랐을까요? 이건 뭘까요? 활 쏘는 동상인데 혹시 신라 호텔이니까 신라 화랑은 아니겠죠? 소나무길을 지나가니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어떻게 저렇게 자랐을까요? 아마 식물이다 보니까 해가 뜨는 동쪽으로 자란 것 같습니다. 해지기 전에 도착하려면 속도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 호텔 엄청 멀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진짜 많이 왔습니다. 나중에 꽃이 피거나 단풍이 들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빨리 봄이 오면 좋겠네요. 중간중간에 이런 표지판 나올 때마다 너무 반가운데요. 혼자 걷는 길이 외롭지 않네요. 이제 건너편 국립극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남산타워를 걸어서 올라가는 건 처음인데요. 제가 저기 탔어야 되는데 부럽습니다. 이제 끝없는 오르막의 시작입니다. 걸어서 올라가도 어려운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분이 있네요. 또 자전거가 지나가네요.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양도성은 축성 시기마다 돌의 형태가 다르다고 합니다. 화살표가 하늘을 가리키고 있네요.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힘들어서 잠깐 뒤돌아봤습니다. 이 구간은 성벽이 다르게 생겼네요. 축성 시기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각자 성석인데요. 성을 지을 때 참여한 지역과 인물들의 이름을 돌에 새겨놓은 거라고 합니다. 돌에 글씨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전망대 같은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긴 남산을 한양 도성길로 걸어서 올라와야지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네요. 신라 호텔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저기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멀리 보이네요. 오른쪽엔 롯데타워, 왼쪽엔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역시 두 타워는 서울의 랜드마크네요. 이제 살짝 노을이 지는데 약간 무지개 느낌이 나네요. 갑자기 외국인 분들이 보이네요. 저도 살면서 처음 와본 곳인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이제 남산 봉수대를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km 남았네요. 목멱산은 남산의 옛 이름인데 나무가 풍성한 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산은 가을에 오면 단풍이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들 한양 도성길 남산 구간에 오시면 낙산공원 정상에 있는 표지판 앞에서 인증사진 찍은 것처럼 남산타워 옆에 있는 봉수대에서 꼭 얼굴 나오게 인증사진을 찍으셔야 나중에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산은 높이가 243m인데요. 길이 험하지는 않은데 확실히 산책보다는 등산 느낌이 맞습니다. 또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분이 있네요.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걸어서 올라와서 그런지 버스 타고 올라올 때보다 경치가 두세 배는 더 멋져 보입니다.
이제 인증사진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드디어 남산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남산을 항상 버스로만 올라오다가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니까 경치가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남산에 자물쇠 하나씩 다 걸어보셨죠? 사랑의 자물쇠는 사실 유럽에서 건너온 건데요. 한국에서는 남산타워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인증사진 좀 찍고 가겠습니다. 이제 해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야겠네요. 아까는 버스가 절 유혹하더니 이제는 케이블카가 유혹하네요. 귀요미들이 지나갑니다. 노을이 정말 멋집니다. 이곳은 잠두봉 전망대입니다. 내려가는 길도 계단 경사가 아찔하네요.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한양도성 유적박물관이 보이네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양도성길 완주하시면 여기서 인증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랑 해화문 쪽에 한 군데 더 있는데 저는 아마 해화문 쪽에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안중근 기념관이 3월 1일부터 재개관한다고 하네요. 다음에 한번 와봐야겠습니다. 드디어 한양도성길 남산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3시간 정도 걸렸네요. 이제 지하철 타러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마침 숭례문을 지나가서 숭례문 앞에서 스탬프 좀 찍고 가겠습니다. 숭례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한양도성길 인왕산 코스를 가볼 건데요. 코스는 윤동주 문학관부터 돈이문 박물관 마을까지입니다.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예상되며 인왕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 정도 예상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국의 아픔을 노래한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자 서정 시인으로 유명한데요. 대표작인 서시, 별에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등에서 시대의 아픔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시는 단순한 항일의식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양심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어서 문학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시에 나오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라는 구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윤동주 시인의 언덕입니다. 윤동주 문학관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누르셔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인왕산 정상까지 1.1km 남았네요. 갑자기 갈래길이 나와서 헷갈렸는데 정상 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측길로 가겠습니다. 근데 왜 아까보다 거리가 더 늘어났을까요? 아까 전에 분명 1.1km였는데 다시 1.14km가 됐네요. 저는 과거에 인왕산에 몇 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경복궁역 쪽에서만 올라가 봐서 이쪽 코스로 가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계속 성곽길만 따라가면 되니까 다행히 길이 헷갈리진 않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해서 하늘이 뿌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산은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입니다. 제가 요즘 한양 도성길 코스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다음번에 북악산만 가면 드디어 완주입니다. 자, 그럼 잠시 경치를 즐겼으니 이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에 인왕산 성곽초소 이야기가 써있네요.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 이후에 1970년부터 2006년까지 북악산과 인왕산에 경계초소와 소초를 설치했는데요. 2018년에는 인왕산 전 구역에 대한 경계 시설물을 정비하고 성벽 복원 공사를 하였으며 경계초소 20개소 중 3개소는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상까지 약 절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650m 남았네요. 이곳에 인왕산 숲속 쉼터가 있는데요. 과거 병사들의 거주 공간인 인왕 3분초를 숲속 쉼터로 리모델링 했다고 합니다. 건물이 멋져 보이는데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산하다 잠깐 들러서 쉬었다 가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다만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은 냄새 등의 문제로 내부에서 드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조용하게 새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숲속 쉼터를 나와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 보니 열리지 나무가 보이네요. 산에서 열리지 나무를 본 건 처음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이제 정상까지 490m 남았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해서 하늘이 뿌였네요. 멋진 경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이제 정상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쪽 코스가 경복궁역 쪽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상대적으로 길이 조금 덜 험한 것 같아요. 이쪽 코스로 올라오는 길은 초보자분들도 부담 없이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냥 만만한 동네 뒷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등산화는 꼭 착용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왕산 정상의 높이는 338m네요. 정상에 도착했으니 완주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잠시 인증사진 좀 찍고 가겠습니다. 이제 도니문터까지 2.5km 더 가면 한양 도성길 인왕산 코스를 완주하게 됩니다. 옥계석이 있네요. 옥계석은 성곽 최상단에 놓아 빗물을 흘려 내려가게 하는 등 지붕 같은 역할을 하는 돌이라고 합니다. 정말 지붕같이 생겼네요. 눈앞에 펼쳐진 성곽길이 정말 멋져 보이네요. 인왕산은 특히 저녁 야경이 멋진 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밤에 와본 적은 없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이 정말 가파르네요. 가을에 단풍이 들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저기 청와대가 보이네요.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공사를 하고 있네요. 인왕산에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왕산을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돈있문 박물관 마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곽길을 따라서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근처에 살고 계시거나 일하시는 분들은 산책하러 많이들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이문터까지 900m 남았네요. 주택가를 지나 다시 성벽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어니스트 베델의 집터라고 하네요. 어니스트 베델은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 일제의 침략을 고발하는 대한매일 신보를 양기탁과 함께 창간하였으며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또한 경천사 10층 석탑을 일본이 무단 반출한 것을 국제사회에 폭로해서 일본이 다시 한국으로 반환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경천사 10층 석탑은 현재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딱 들어가시면 1층 복도에 엄청 높은 탑 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그게 바로 경천사 10층 석탑입니다. 제가 국립중앙박물관 영상 올린 것도 있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니스트 베델은 37세 이른 나이에 한국에서 사망하여 현재 합정역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에 안장되어 있는데요. 그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국립기상박물관도 있네요. 이곳도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돈이문 박물관 마을도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양도성길 인왕산 코스를 걸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어서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가 걸어볼 곳은 서울 한양도성길 숭례문 코스인데요. 출발지인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서 조금 걸어가니 앞에 국토발전 전시관이 보입니다. 국토발전 전시관은 세계에서 4번째로 빠른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를 직접 운행해 볼 수 있는 곳이니 전시관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 누르셔서 하단에 있는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발전 전시관을 지나니 프랑스 공사관 터가 나오네요. 프랑스 공사관은 1896년에 지어졌으며 대한제국 시절 우리나라와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프랑스 공사관 터를 지나 조금 걸어가니 정동제일교회가 보이네요. 정동제일교회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19세기 교회 건물로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7년에 세운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정동제일교회는 단순한 교회의 역할을 넘어 3.1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이승만 대통령과 유관순 열사도 이 교회 신자였습니다. 정동제일교회를 지나 조금 걸어가니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이 보이네요. 배제학당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에 지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 교육기관입니다. 배제학당은 고종이 1887년에 지어준 이름이며 이승만 대통령과 안창호 선생도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아펜젤러 기념공원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근대적 교육을 도입하는 등 한국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가 세운 정동교회와 배제학당에서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였습니다. 이제 숭례문에 거의 다 와가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니 서소문 역사박물관이 보입니다. 서소문은 서대문과 함께 한양도성 서쪽에 있는 문으로
정식 명칭은 소이문이며 현재 소이문터는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소문 역사박물관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숭례문이 보이네요. 숭례문은 서울 4대문 중 남쪽문을 담당해 남대문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국보 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어진 지 620년이 넘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며 4대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웅장합니다. 숭례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리 트립. 오늘의 요리 트립은 창의문에서 시작합니다. 창의문은 인왕산과 북악산이 만나는 곳으로 흔히 자아문으로 불립니다. 자아문으로 불리는 이유는 창의문 주변의 경치가 옛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 있던 명승지인 자아동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창의문은 한양도성 4소문 중에 북소문에 해당하며 조선시대 문루가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오늘은 창의문에서 해암문까지 한양도성길 북악산 코스를 가볼 건데요. 북악산은 청와대 뒷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저도 이번에 처음 올라가 보는 겁니다. 북악산은 청와대 개방 이후에 더욱 많은 분들이 찾는 산인데요. 혹시 청와대에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내용란에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도성길 북악산 코스는 약 5km 거리로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악산의 높이는 342m로 지난번에 올라갔던 인왕산보다 약 4m 더 높은데요. 현재 북악산 정상인 백악마루로 가는 길은 보수 중이라 막혀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상까지는 가지 못하고 청운대 표서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운대 안내소 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약 20-30분 정도 더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북악 스카이웨이 아시나요? 야경 드라이브 코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에서 청운대 안내소까지 차로 약 3분 거리입니다. 엄청 가깝죠? 이제 청운대 안내소에 도착했으니 청운대 표소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청운대 표석에서 인증사진을 찍으셔야 완주 인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성벽이 보입니다. 성벽을 만나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한양 도성길은 성벽만 따라가면 되니까 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청운대 표석이 있는 곳은 경치가 정말 멋진데요. 경복궁과 남산타워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꼭 들르셔야 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잠시 인증사진 좀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숙정문을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정문까지 725m 남았네요. 건너편에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이 보입니다. 남산타워와 롯데타워도 아주 잘 보이네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소나무들이 정말 멋집니다. 이제 숙정문까지 460m 남았습니다. 드디어 숙정문이 보입니다. 숙정문은 한양 도성 4대문 중에 북대문에 해당하며 현존하는 도성문 중에서 좌우 성벽이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다만 동대문인 흥인지문과 남대문인 숭례문은 도로변에 있는 반면에 북대문인 숙정문은 산 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들이 많다 보니 방어를 위해 좀 더 높은 곳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정문 천장에는 그림이 없네요. 다른 문에는 다 그림이 있는데 왜 숙정문에만 그림이 없을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숙정문을 지나니 말바위 안내소가 나오는데요. 말바위 안내소는 2023년 12월 자율 입산제 시행으로 운영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말바위 안내소를 지나 와룡공원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공사 중 안내 표지판이 나오네요.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원래대로라면 성벽을 따라서 쭉 가면 되는데 공사 중 표지판이 있는 거 보니까 오른쪽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습니다. 해화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삼청동이 나오네요. 저는 잘못 온 관계로 다시 올라가진 못할 것 같고 도로를 따라서 약 40-50분 정도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보입니다. 통일부 남북관계 관리단이 보이네요. 이제 628m만 더 가면 원래 정상 코스인 와룡공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직진했으면 10분이면 갈 거리를 지금 30분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보이네요. 이곳은 정문은 아니고 후문입니다. 드디어 약 40분 정도 돌아서 와룡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성벽을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이제 최종 목적지인 해화문을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경치도 정말 멋지네요. 소나무도 정말 멋집니다. 왼쪽에 성북 선잠박물관이 보이네요.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내용란에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화문까지 850m 남았습니다. 경신고등학교 옆 담벼락을 지나갑니다. 담벼락 군데군데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네요. 해화문까지 510m 남았습니다. 주택가를 지나니 혜성교회로 올라가는 길에 성벽이 보이네요. 다시 성벽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과거 서울시장 공간으로 쓰였던 장소인데요. 현재는 한양도성길 해화동 전시 안내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해화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화문은 한양도성길 4소문 중에 동소문에 해당합니다. 해화문 천장에는 봉황이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한양도성길 전 구간을 모두 걸었는데요.
정말 뿌듯합니다. 이제 완주 인증서를 받으러 한양도성길 해화동 전시 안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전시 안내센터 내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첨부해 놓은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리 트립은 어떠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지 고민될 땐 여리 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